속보, 정몽규 회장 아웃. 새로운 회장은 이 사람. 누리꾼들 난리 난 상황. 정몽규 아웃 외치고 새로운 회장으로 이 사람 콕. 최근 국가대표 사령탑 교체와 관련해 구설을 빚어왔던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협회장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엄적을 두고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자서전을 통해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 고 밝히면서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 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 회장은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실패, 홍명보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MIK란 무엇인가? 대한축구협회 MIK 워크숍 개최, 홍명보 감독 참석 예정. 축구협회 기술본부는 오는 8월 6일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협회 기술본부 소속의 각급 대표팀 지도자, 유소년 전임 지도자 및 강사 등 현장의 축구 전문가들과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 메이드 인 코리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동안 MIK와 관련한 워크숍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뤄졌으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진행하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은 MIK를 기반으로 한 축구대표팀 게임 모델에 대해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뒤 축구대표팀의 게임 모델을 각급 대표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끼리 의견을 교환해 MIK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지도자 육성 등의 세부 사안도 논의한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MIK를 바탕으로 축구대표팀의 게임 모델을 각급 대표팀에 연계해서 유소년 축구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축구 문화를 만드는 데에 소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제1을 수락한 것에 대해 이임생 이사와 긴 대화를 나눴다. 한국 축구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월드컵, 아시안컵 성과도 중요하나 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걸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한축구협회가 MIK 프로젝트를 발표한 까닭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축구 방향과 체계를 세밀히 수립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난 연령별, 전무를 거친 경험이 있다. 적극적인 유소년 발굴이 한국 축구 발전, 대표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안다. K리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K리그 중요성도 경험했다.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축구뿔이 K리그와 동반 성장을 하겠다. 젊은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발전적 방향으로 A 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A 대표팀 발전과 K리그, 유소년 시스템 동시 발전을 노리겠다. 성적과 체계의 확립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임생 이사, 대한축구협회도 MIK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설득한 것에 대해 최종 후보 3인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야기 후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 홍명보 감독은 절차상 온 건지, 그 안에서 얼마나 나를 평가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내가 평가하고 결정한 부분을 설명했다. 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지 설득했다.
A 대표팀만 아니라 연령별과 연계성을 가져가서 대한축구협회 철학을 이끌어달라고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다. 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만난 후보는 홍명보 감독이다. 만약 홍명보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5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홍 감독을 만나 2시간여 면담을 통해 대표팀 운영 방안, MIK 위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협력과 실행 의지 등을 확인했다. 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대한축구협회가 줄곧 이야기했던 MIK를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한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A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까지 나아가 한국 축구 유소년들이 MIK를 공유해야 한다. MIK가 얼마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정몽규 회장이 생각하는 축구협회 비판 여론 이유는 유튜브 시장의 병리 현상. 유튜버들, 편향된 주장에 중독되기 쉬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내놓은 에세이, 축구의 시대가 축구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정 회장은 축구 경영인 경력을 시작한 지 30년이 된 것을 스스로 기념하면서 자기 손으로 쓴 에세이집을 내놓았다. 축구협회와 정 회장이 축구팬들의 비판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나온 에세이집이라 큰 관심을 끌었다. 축구팬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공개됐거나 그동안 정 회장에 대해 가진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잘 알려진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주를 이룬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잦다. 특히 화제를 모은 대목 중 하나가 축구 유튜버들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정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축구 유튜버들이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을 지나치게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책에서 정 회장은 유튜버가 기성매체에 비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버는 자극적인 내용이 구독자를 늘리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본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축구협회에 대해 잘못 보도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경우 레거시 매체들은 자신들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협회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화제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잘못된 언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인데 구독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기도 한다.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는 아직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에게 균형감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회는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정치 유튜브들의 병리 현상 이 축구판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누구나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하면서 균형 잡힌 보도나 주장을 해야 한다. 만일 유튜버들이 그들의 수십만 구독자들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선동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정치판을 소재로 하는 유튜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병리 현상이 일상화됐다. 요즘은 축구판에서도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유튜버들이 정보와 주장을 전하는 방식이 편향되기 쉽고 편향성에 중독되기 쉽다는 게 정 회장의 시각이다. 유튜브는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독자가 선호하는 내용이 반복돼 노출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된 주장에 중독되기 쉬운 구조이다. 또 일부 유튜버는 그런 점을 악용해 편향된 주장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이런 여론시장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운동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4. 이승우, 정우영, 남태희 새 유니폼. 대전은 11명으로 최다 영입. K리그 1은 51명이 등록을 마쳤다. 유형별로는 자유계약 11명, 이적 20명, 임대 15명, 신인계약 4명, 임대 복귀 1명 등이다. 국내 선수는 35명,
외국인 선수는 16명이다. K리그 2는 68명이 등록을 마쳤다. 자유계약 27명, 이적 9명, 임대 23명, 신인 계약 8명, 임대 복귀 1명 등이다. 국내 선수는 49명, 외국인 선수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등록 기간이 종료된 31일 기준으로 2024 시즌 K리그 등록 선수는 총 952명이 됐다. K리그 1 등록 선수는 490명, 팀당 평균 40.8명. K리그 2 등록 선수는 462명, 팀당 35.5명이다. 한편, 국제 이적의 경우 추가 등록 기간 내 국제 이적 확인서, ITC,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마감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이적은 K리그 간판 공격수 이승우다. 수원FC 소속이던 이승우는 이번 시즌 10골 2도움을 올리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우는 이번 기간 전북 현대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팀의 반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FC 서울에서 강원FC로 이적한 김경민은 바로 골맛을 보며 활약하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의 안병준은 4년 만에 다시 수원FC 유니폼을 입었고 대구FC의 벨톨라는 등록명을 밥신으로 바꾼 뒤 대전 하나시티즌에 합류했다. 해외에서 국내 무대로 복귀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도 있다.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에 나섰던 미드필더 정우영은 울산 HD에 합류했다. 중동 메시 남태희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으며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 무대를 밟는다. 부산, 전북을 비롯해 미국, 카타르 무대에서 뛰던 김문환은 대전 하나시티즌에 합류하며 국내 무대에 복귀했다. 판도를 바꿀 외국인 선수도 새롭게 합류했다. 강원은 크로아티아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공격수 코바체비치와 헨리를 영입했다. FC 서울은 요르단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야잔을 영입했고 경남FC는 웨일스와 사라이바를 품었다. 숫자로는 K리그 1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대전이 무려 11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극적인 반등을 꿈꾼다. 대전은 승격 1등 공신이었던 마사를 비롯해 켈빈, 밥신 등으로 외국인 선수를 교체했다. 여기에 준프로 윤도영, 김문환, 김민우, 김현욱, 박정인, 이상민, 천성훈, 최건주 등 국내 선수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전북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안드리고, 한국영, 김태현, 연재훈, 김하준, 이승우, 전진우, 유재호까지 총 8명을 등록했다. K리그 2에서는 수원 삼성이 파울리뇨, 피터, 마일락, 황인택, 이규동, 이재욱, 배서준, 홍원진, 류승환, 김지호, 박우진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은 영입을 했다.